네, 감사합니다. 박재현 전장님,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저희 김소원 대표님께서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강의실 여기 말고 저 옆쪽에 가면 이제 이미 뭐 캐포모가 7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기존에 없었던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과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릴 어떤 솔루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이제 향후에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좀 양해 드려야 되는 건 제가 코로나 저번 달에 확진이 돼서 뭐 완치까지 다 됐거든요. 뭐 한 달 정도 이미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다시 코로나 걸리거나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오늘 오신 요 영상 다시 멤버십 분들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마이크를 내려도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뭐 이미 확진도 있고 완치도 됐기 때문에 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내리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멤버십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오프라인을 좀 전에 표현했지만 기구가 자체 제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원래 이제 기구 갖춰놓고 3월 달에 오프라인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다음 달 오프라인 무료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부분들 좀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은 강의 안내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능해부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미 membership 안에 라이브나 영상들에 일단 제가 현재 기준에 2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학과, 그 다음에 근막경선 해부학, 파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안에서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2시간 동안 기능해부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기능해부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몇 개의 메인 시스템들, 예를 들면 첫 시간에 제가 신경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2번째와 3번째 시간에 조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뼈대계통과 근육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 여기 제가 이제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Y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how, 솔루션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람 몸 밖에서도 보면 우리 사회 현상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걸 how solution이라고 바라본다면 이 관점을 그래도 사람 몸, 여러분들이 각각의 필드에서 접하시는 고객분들로 대응을 한다면 아마 고객분들도 다양한 신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는 기능적인 문제를 아마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또는 뭐 여러분들 혹시 움직임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근력 운동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감도 갖게 되고 자존감도 키워준다 라는 이야기들을 일반적인 워딩으로 쉽게 조금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고객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든 신체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든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든 분명히 그 문제를 일으킨 본질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하는 how, 솔루션도 아마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보고 학교에도 있어 봤고 학교 밖에서도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봤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많은 부분이 좀 솔루션에 좀 집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솔루션은 의미가 없는 거고 본질이 무조건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고객분들의 그 문제의 본질,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진행을 해가는데 필요한 기능해부학적인 지식들을 오늘 조금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940년대 케냐의 뭐 운전 학교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그런 수업이에요. 드라이빙 수업.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어떤 경제 활동
뭐 예를 들면 매출을 올린다, 돈을 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은 운전만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운전과 정비도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그건 뭐 각자 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근데 아마 많은 경우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운전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운전도 잘하고 정비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아마 고객분들의 자연스러운 아마 고객분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운전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현이 그렇지만 경쟁이 엄청 클 거예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가져가시고자 하는 결국 궁극적인 건 매출을 아마 올리는 부분들이 궁극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오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먼지 같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섭취를 하시고 복습도 하셔서 본질과 이 소위 말하는 그 본질, 어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좀 잘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략 한 3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기본적인 12가지의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 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뼈대 근육 계통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뼈대 근육 계통만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자세를 취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움직일까요? 그냥 뭐 막연한 질문이 좋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뼈대 근육을 계통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육 세포예요.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머슬 파이버가 수축을 하려면 뭐 정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육 계통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만 준다 그래서 뼈대 근육이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수축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될 거고 대사산물도 노폐물도 내보내야 될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12가지의 기관 계통이 독립적으로 한 기관 계통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들 필드의 고객분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객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예를 들면 근육 계통이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보다 보면 왜 근육 계통이 구조적인 문제 또는 기능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까라는 논리적인 흐름은 너무나 당연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을 알아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냥 순자 할머니, 철수 할아버지, 영수 20살 뭐 이걸 모두 다 똑같은 솔루션만 갖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엔 너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경쟁력이 아마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12가지 기관 계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통으로 묶어서 내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라고 조금 다뤄보고요. 그 중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 신경계통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볼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이 모든 목차를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하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 갖고 계신 강의안 중에 제가 강의할 슬라이드에 이미지는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대략 한 16개 정도의 이미지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강의 이후에 영상된 것들을 내가 복습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필요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이미지 파일은 별도로 좀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신경계통의 구조가 있고 이 신경계통이 회로라는 걸 가지고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신경 회로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줄기. 저 사람이 오늘 이런 다양한 회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계통의 다양한 기능 중에 표현이 그렇지만 핵심이 되는 운동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운동 조절도 결국 신경계통의 신경회로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기능적으로 소위 수의적인 조절을 하는 회로,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회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12쌍의 뇌신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이 그렇지만 1번 뇌신경이 뭐죠? 12쌍이죠. 오른쪽 왼쪽이 있죠. 예, 후각. 2번 뇌신경이 뭐죠? 시각. 3번 뇌신경이 뭐죠? 눈돌림신경. 오큘로모터. 4번 뇌신경이 뭐죠? 네. 활차, 도르래신경. 5번 뇌신경이 뭐죠? 3차 신경. 6번 뇌신경이 뭐죠? 갓돌림신경. 7번 뇌신경이 뭐죠? 얼굴. 8번 뇌신경이 뭐죠? 속귀신경.
9번 내신경, 자, 손이 이게, 9번 내신경이 뭐죠? 9번 내신경이? 혀인두신경. 10번 내신경이 뭐죠? 미주신경. 11번 내신경이 뭐 더부신경, 액세서리. 12번 내신경이 혀 운동과 관련된 혀미신경.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12쌍, 오른쪽 왼쪽 있으니까 12개의 뇌신경의 이름을 아는 게 뭐 대단한 지식인가요? 표현이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진 않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나 12쌍의 뇌신경 이름 다 안다! 고객과의 서비스한테 자랑할 리가 없다고. 고객님 1번 뇌신경 후각이고 2번 시각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론적인 매출을 올리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기본적인 먼지 같은 지식 같긴 하지만 이 지식이 어느 시점에 가서 분명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표현 쓰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2개의 뇌신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 제가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이 정도를 첫 번째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영상에서도 많은 부분 담겨 있어요. 조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분명히 적어도 고객분들이 12가지의 기관계통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조직 수준의 구조 내지 기능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는 조직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고, 또는 조직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연부 조직이 끊어진 걸 수술적으로 묶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아직 기능적인 건 접근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아마 고객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외면하고 솔루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각각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조직의 구조 내지 기능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원인은 우리 의료기관 가면 그렇잖아요. 힘줄에 불편해서 갔더니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의료기관은 너무 고소할 일은 없지만 의료기관은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미 어떤 힘줄에 염증이다 그러면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분이 아니 말하지 말라고 염증이라니까 됐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수술할 거야? 뭐 운동할 거야? 운동 먼저 해봐.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랐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료기관을 돌다가 이게 안 되겠어 나 운동해야 될까 아마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는 불편한데 봤더니 아이고 뼈에는 문제가 없어요. 인대도 괜찮은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편한 거예요. 의료 서비스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비타민, 소화제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불편한 거예요. 해결하려고 접근을 아마 의료기관 밖으로 할 거예요. 그런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저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의료기관에서 확인이 됐는데 내가 조직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저런 조직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조직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펼쳐나가겠죠.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맥락은 영상에서 누차 반복적으로 아마 강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 강조드린 워딩 중에 하나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찾고자 하셔야 되고 다시 되돌아가시고자 하셨을 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자, 어떤 전략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퍼스널라이즈, 맞춤화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직 수준은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게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미 영상에 제가 많은 부분 담겨놨어요. 소위 말하는 기능의 부학의 결정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운동학의 결정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키네지올로지 운동학 같은 경우가 영상 기준으로 이제 완강을 했는데 아직 업로드 몇 개 남았는데 11시간이에요. 11시간. 그것도 1장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운동형상학, 운동역학 요거 11시간 영상으로 라이브 포함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씹어보고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지식이 아닌 상황이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표현이 그렇지만 상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남과 다른 차별화된 관점에서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솔루션들을 취할 거야
라고 아주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아마 고객과의 상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가지의 기관계통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12가지의 기관, 각각의 기관계통들은 소위 말하는 그 기관계통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또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조직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맥락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으로 해부학 책을 보시든 어딜 가시든 기본적으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인 단위를 기관계통으로 보면 대략 한 12가지 정도의 기관계통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긴 이제 근막계통은 좀 빠졌지만 우리가 근막계통은 우리 채널 멤버십 안에서 이제 근막 시스템이라는 걸로 별도로 지금 업로드가 이번 주부터 아마 업로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샤 시스템에서 별도로 따로 띄어서 조금 다뤄볼 거고요. 12가지의 기관계통들이 있다는 거죠. 이 기관계통을 표현이 그렇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어제 없었는데 오늘 만들어진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눈 없이 태어났다가 3년 지나니까 눈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한쪽 손 없이 태어났다가 1년 지나니까 손이 태어나는 건 손이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별은 아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단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결국 응애 예를 들면 10달 있다가 응애 3kg 정도 질량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간략하게 보면 뭐 이런 상황이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단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 계속 하는 거예요. 수정란이 막 했다가 판이 뭐 접히기도 하고 관도 만들어지고 면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응애 태어난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신경계통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정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수정이 일어났다라는 추정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성분의 생리 주기 그거 판단해가지고 오케이 14일 전후로 해가지고 수정이 일어났겠구나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수정이 일어났다고 가정된 날부터 한 6주에서 8주 엄청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들 특히 신경계통들의 형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흐름들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리 밑에서 뭐 갑자기 태어나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 기관계통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강의 안의 순서와는 다르게 이 12가지 기관계통 굳이 순서는 의미는 없는데 그냥 성인 기준으로 내 몸뚱아리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넘버링을 해볼게요. 넘버링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선 제가 넘버링 할 것 중에선 예를 들면 감각계통도 신경계통으로 좀 포함시키고 림프와 면역계통을 조금 분리를 한 거예요. 조금 다르니까. 왜냐하면 림프 같은 경우는 조직 수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순환에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좀 뺀 거고 면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림프구를 통한 면역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숫자는 12개예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성인 기준으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기관계통이 뭐죠? 피부계통, 외피계통이에요. 그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얘가 뭐 하는 걸 것 같아요? 기능이. 뭐 여러 기능이 있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외부 환경 차단시켜 놓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뭐 안에 있는 거 뭔가를 보호를 하려고. 당연하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은 아시겠지만 태어났다 그래서 식물 같은 거는 물 주고 햇빛 주면은 광합성 하면서 자라나요. 소위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동물은 그렇지 않죠.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원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불을 통해서든 또는 혈관을 통해서든. 당연하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무슨 계통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소화기 계통이 필요할 거예요. 소화기 계통이. 여기가 예를 들면 입, 여기가 항문.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음식물만 들어온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세포대사 세포호흡하려면 산소도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물론 대사활동에서 이산화탄소도 내보내야 되겠지만 당연히 호흡기 계통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음식물을 받아 먹었어요. 소화기관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종이를 먹는다 그래서 종이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나요?
그러진 않죠. 그냥 먹은 거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필요가 없는 물질이야. 굿을 먹는다 그래서 혈관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죠. 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원래. 필요에 의해서 막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 소화기관을 통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궁극적으로 혈관이나 림프로 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쪼개놔야 될 거잖아요. 그래 놓고 혈관이나 림프로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계통이 필요하겠어요? 소화기 계통 썼고 혈관으로 담아야 되잖아요. 네. 심혈관 계통 필요하겠죠. 순환기 계통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지금 제 넘버링 지금 몇 개를 썼죠? 죄송합니다. 네. 순환기 계통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돌려요. 내 몸 안에서 온몸으로 돌려요. 온몸으로.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면 당연히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 수준 가가지고 모세혈관화 돼가지고 세포한테 영양분을 던져주죠. 그럼 다시 또 노폐물 같은 거 받아오죠. 그랬다가 뭘 통해서 내보내요? 땀 오줌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무슨 계통이 필요하겠어요? 네. 비뇨기 계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직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조직에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순환 생각하시면 20-30%는 어디를 통해서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림프를 통한 순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사산물, 표현이 그렇지만 쓰레기를 혈관으로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혈관엔 좋은 것도 있고 내 생명활동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 일부는 어디로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림프를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우리 림프 안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면역 작용도 해야 되고 백혈구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상한 놈들은 거기서 공격해가지고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림프 계통과 면역 계통들이 또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런 일련의 어떤 명령도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호르몬들은 혈관 탈고 돌잖아요. 그리고 표적기관, 표적장기에 가가지고 기능을 하잖아요. 인슐린이 발바닥에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분비 계통도 당연히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할 거잖아요. 수의적으로 조절을 하든 또는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든 조절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신경계통, 몇 번까지 쓴 거예요? 신경계통이 기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제 뼈대계통이나 근육계통도 기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생식기 계통, 유전 정보 이제 남겨야 되니까 12가지 그냥 대충 넘버링 해본 거예요. 이 12가지의 기관계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기관계통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다 상호작용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상호작용이 결여됐거나 불편한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고객분들로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보여지는 건 근육계통에 대한 어떤 구조 또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원인, 본질, 원인이 여기에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구조적으로 원인이 여기에 없을 수 있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돼서, 노폐물에 대한 배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림프 면역계통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기타 등등등등.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맥락일 거라는 거죠. 그런 큰 틀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솔루션, 근력운동이야. 근력운동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맥락들이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 되는 신경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던져볼게요. 던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질문이 그렇지만 신경계통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경계통의 구조가 어떤 거죠?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경계통은요, 중추신경계와 말초로 나눌 수 있어요. 중추는요, 뇌와 척수가 있고요. 말초는요, 운동 또는 감각신경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성으로 갈 거냐, 자율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자율은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신경계라 그래서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내 소화기 계통과 연결이 돼 있어서 자율신경은 아시겠지만 교감, 부교감은 다 운동이잖아요. 아닌가? 교감과 부교감. 이 밸런스가 여러분들 잘 때,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자율신경계통에 대한 문제,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자율신경계 검사 많이 하잖아요. 연식이 젊으셔서 그럴 일, 저는 이제 한약도 먹고. 네.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약 30만 원 드시죠. 알았어요. 뭐 카드 결제한다는 말, 뭐 예를 들면 이 고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한의사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 맥락들에 대한 서비스 형태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 서비스 했다 그래서 감옥 가냐고요? 그러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요즘 같은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환경.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하는 자극 정보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아무튼 이런 맥락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경계통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건 신경계통의 구조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 분류를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론적인 거 본질적인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OX로 생각해 보세요. 신경계통의 구조는 중추신경계통 안에 말초신경계통이 박혀 있다. OX. O지, O. 중추 안에 말초가 박혀 있는 거지. 그게 구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말초신경계통은 운동신경세포 또는 감각신경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99.9%.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는 중추 안에는 없냐고. 있지. 그래서 신경계통의 구조는 중추 안에 말초, 운동 또는 감각이 박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전체는 오케이. 신경계통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수준인 예를 들면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가 있다면 중추 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가 있을 거고 중추 밖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구조예요,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얘네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걸 시상면으로 자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옆에서 본다면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신경세포예요, 예를 들면. 이게 박혀 있는 거라니까. 중추 안에 말초가 박혀 있는 거라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구조라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아까 신경계통에서 정말 중요한 게 회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하거나 생각을 못 하시면 신경계통에 대한 뭐 운동조절 회로다 이걸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한 채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신경계 분류해놓고 그 분류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추신경계통은요 뇌하고 척수로 나뉘어요. 그리고 말초는 아까 쭉쭉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통의 분류가 되는 뇌는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뇌가 있어요 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제가 영상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뇌는 어떻게 분류가 되죠? 그냥 제 논리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이 있어요. 그걸 그냥 대중소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좀 너무 무식한 표현이긴 한데 대중소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대뇌가 있어요. 소뇌가 있어요. 중간에 중뇌라는 게 있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 중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뇌줄기를 포함을 해서 뇌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드브레인이라고 하는 중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폰즈라고 하는 뇌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뇌줄기 제일 하단 쪽에 우리가 연수 또는 순뇌라고 하는 메듈라 그냥 약자로 쓸게요. 메듈라 오블롱가타라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고 대뇌와 중뇌 사이에 사이뇌라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구용어로 간뇌라고 얘기를 하죠. 디엔세팔론. 제가 뭐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거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요 폰즈라고 하는 내교는 얘는 이제 소뇌와 연결이 돼요. 소뇌와 연결이 돼요. 제가 기능을 좀 써볼게요. 우리 사람이 맛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같네. 맛이 같다라고 쓸 때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항상성 조절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뇌, 사이뇌가 여러분들 항상성의 체온이나
액체의 농도 같은 거 조절을 해요. 우리가 농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10%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 전체 물의 양을 100이라고 보면 이 100 중에 10이 녹아 있다라고 해서 퍼센트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가 되잖아요. 이 농도거든요, 농도. 이런 농도 조절을 해요. 특히 여러분들 세포 내액이나 세포 외액 또는 혈액에 있는 뭐 칼슘 농도라든가 나트륨의 농도라든가 이런 농도 조절을 해요. 누가? 이 간뇌, 사이뇌가. 그런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뇌라고 하는 건 이 중뇌에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뇌신경이 박혀 있어요. 뇌신경이. 그 중에 3번, 4번 뇌신경이 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뇌신경이 3번과 4번과 6번 뇌신경이 눈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거든요. 한쪽 눈에 6가지의 근육이 있어요. 6가지 정도의 근육이. 직근, 위쪽, 아래쪽, 안쪽, 가쪽. 그리고 오블리크, 빗근이라 그래서 위쪽, 아래쪽이 있어요. 요 6가지의 소위 말하는 신경들을 3, 4, 6번 뇌신경이 조절을 해요. 그 중에 3번, 4번 뇌신경이 이 중뇌에 박혀 있어요. 그럼 중뇌의 기능이 뭘 것 같아요? 안구 운동 조절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 조절을 해요. 그냥 편하게 듣고 가세요. 안구 운동 조절을 해요. 요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홍채나 수정체 두께 같은 거 조절을 해요. 이게.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해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메듈라 오블롱카타. 옛날 용어로 연수. 이제 오연수라는 배우가 있죠. 혹시 다 아시나요? 오연수. 결혼하시기 전에 오연수라는 배우 보게 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호흡이 막 가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조절을 해요. 그리고 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세나 균형 같은 걸 조절을 해요. 그러면 쓰지 않았던 대뇌는 이 일련의 멍과 관련돼 있는 나중에 구조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구심성 자극 정보들이 몸 감각, 특수 감각, 몸 감각도 표면에 있는 감각, 심부에 있는 감각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얘가 뭐다라고 하는 건 대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뇌가 뭘 것 같아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에 대한 정보를 통합을 해요. 인테그레이션. 통합하고 뭐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밖에 볼 때 비가 막 와요. 죽도록 와. 우산 챙겨야 될 거잖아요. 아닌가? 장화를 신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뼈대 근육이 됐던 또는 내분비 계통이 됐던 뭐 셈이 됐던 뭐가 됐던 명령을 내보낼 거예요. 운동신경이라는 걸 가지고. 이 일련의 기능들을 수행을 해요. 일련의 기능들을. 이걸 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이거 안다 그래서 고객한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고객님, 대뇌는요. 정보를 통합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요. 사이뇌는요. 감뇌라 그래서 사람이 같다 그러잖아요. 항상성 조절을 해요. 중뇌는요. 안구 운동 조절을 해요. 폰즈는요. 손해와 연결돼 있고요. 메듈라, 연수는요. 오연수 아시죠? 오연수 심장 박박박도 뛰고요. 호흡이 잘 안 되고요. 소화가 잘 안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냥 매출이 안 올라. 고객은 짜증나. 중뇌 들었을 때 이미 환불. 야, 환불 뭔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할 몇몇 회로들을 저게 뭐지라고 라는 마음보다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려고 구조가 있겠구나, 얘네들이 돌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걸 오늘 첫 번째 파트인 신경계통에서 다른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들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앞에 뒤에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뇌 겉질 이거 보면 여러분들 신경계통 보시면 뇌는 밖에가 회색질이고 심부가 백색질이라 그러잖아요. 척수는 거꾸로 안쪽이 회색질이고 밖에가 백색질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신경세포의 세포체, 셀 바디가 뇌는 바깥쪽에 주로 박혀 있는 거, 물론 안에도 박혀 있어요. 안에 박혀 있는 데를 우리가 강글리온, 핵이라고 불러요. 핵, 뉴클리오스. 세포체가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가 이렇게 회색질로 돼 있잖아요. 거기 세포체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위에서 봤지만
이거 뇌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얘가 세포체예요. 이 세포체가 안쪽에 신부는 백색질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섬유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섬유로.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세포체가 밖에 있는 거고 이 안으로는 얘가 섬유로 연결돼 있다고. 덴드라이트, 액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여러분들 뇌난장이라고 아시죠? 호몽쿨루스. 감각 1차 감각거치를 펼쳐서 평면에 펼친 거예요. 얘를 평면에 펼쳤더니 어느 부위는 뭐와 관련돼 있고 어느 부위는 뭐와 관련돼 있고 그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펼치면. 근데 얘를 평면으로 펼쳐볼게요. 판으로.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세포체가 여기 박혀 있다 그랬죠? 위에서 보면 세포체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세포체가 박혀 있어요. 그것도 구획을 나눠서. 여기 세포체는 혀에서 오는 거, 여기는 발에서 오는 거, 여기는 뭐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그럼 이 박혀 있는 구조가 됨으로 해서 회로가 만들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상황이 벌어져요. 딴 얘는 다 제끼고 선생님 한번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잘 눈 뜨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눈 진짜 뜨지 마세요. 진짜. 제가 손가락 3개로 점을 찍을 건데 선생님이 형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형태를 분명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확실히 가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움직이겠어 죄송스러운데 확실히 그냥 자 절대 못 보고 있어요. 둘이 뭐 이렇게 커미션 주는 거 없어요. 점 3개 찍어볼게요. 제가 지금 점 3개 찍었거든요. 형태가 어떤 형태 같아요? 일자. 병원 가야 되겠다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또 입장이 보는. 이게 일자지. 요건 일자예요. 이게 또 알려줘야 돼. 이런 고객분들 이제 30회, 50회 나오는 거예요. 형태. 이렇게. 그게 형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짠 거 같잖아. 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점 3개를 찍었는데 당연히. 다시 한번.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육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내가 그렸어요? 삼각형? 안 그렸죠. 요런 정보가 저기에 마치 전구의 불빛처럼 땅땅땅 맺힌 거예요. 땅땅땅.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구조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요, 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분이 정상이라면. 그러면 제가 지금 몸 감각으로만 줬죠. 이분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고 냄새도 맡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등불이 지금 형태를 얘기하는 삼각형뿐만 아니고 다양한 점등이 켜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등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들어온 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합쳐져요. 그러면서 합쳐지는 과정 안에서 이분의 경험, 감정들이 담겨요. 그리고 명령이 나가요.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이 담기면 어저께 욕 많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씨발 하고 때릴 수 있어요. 감정이 담기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대한 컨트롤 예전에는 참아라 저 군대 있을 때마다 두드려 맞았으니까 참아라 했는데 이거 안 해요. 왜? 이분 문 열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 뛰어내릴 수 안 돼요.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옆에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감정의 회로가 폐회로여서 기억 감정이 안에서 계속 돌아요. 얘가 계속 돌다가 과부하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툭툭 명령 회로가 툭툭 튕겨나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같은 거 건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요즘은 상담받고 뭐 이런 거 컨트롤 할 때 감정을 세분화시키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 표현해. 나쁘면 나쁜 거 표현해. 아프면 아픈 거 표현해. 슬프면 슬픈 거 표현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세모로 놓고 네모 형태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합쳐지고 뭔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게 차단되어져 있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이상한 명령들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경계통은 분류 뭐 이런 거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론적인 구조.
원론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신경계통 안에서 그 회로가 그려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렇게 정보 전달이 되겠구나. 운동도 똑같다니까요. 운동은 아시겠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순서가. 그래서 1번, 2번, 3번 명령. 상황에 따라 3번, 2번, 1번 명령. 이런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조절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근위부 쪽에 대한 자동 조절 나오고 먼 쪽에 대한 수위적인 조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잘못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명령이. 그래서 명령이 잘못됐다는 건 신경계통 입장에서 어떤 회로를 생각을 하면 감각이 잘못되면 명령이 잘못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또는 감각은 정상인데 아까처럼 제 감정이 실려가지고 이분한테 대한 감정도 아닌데 이분한테 대한 감정인데 그냥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씨발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이 고객분들의 아까 이야기 드린 기능적인 문제, 불편함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케어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이제는 정신적인 건강 대빵이에요. 이 시장이 엄청 크다고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가요. 당연하죠. 사회성을 위해서 아마 소셜을 위해서 사람은 돈을 쓰고 시간을 써요. 나 혼자 운동한다. 혼자 등산 가보세요. 우울하지. 올라갈 때도 우울해. 내려올 땐 짜증나. 다시는 안 가지. 그런 사회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드에 계시든 그런 사회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은 거기 떠나기 싫을 거야 아마. 나 똑같이 운동하더라도 앞에 세타보다 야, 이 센터 여기가 야. 여기가 내 얘기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고 내가 불편했던 거 공감도 해주고 소통도 해주고 뭐 이런 상황들이 아주 지극히 신경계통의 입장에서 그런 구조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아무튼 그런 의미고요. 요건 이제 제가 운동 이제 신경계통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어져 있고 얘네들이 회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경계통이 예를 들면 내가 운동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신경계통이 필요에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그런 관점들을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회로 하나 조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냥 편하게 듣고만 가세요. 감정이나 기억과 관련돼 있는 그 유명한 파페츠 회로예요. 1930년대 파페츠라는 의사가 요 회로를 얘기를 했다고. 어떤 회로? 이렇게 돌아가요. 얘는 지금 겉에서 심부를 본 거예요. 잘라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겉에서 잘라내고 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로가 돌아가냐면 이런 회로가 돌아가요. 우리 후각과 관련되어 있는 내측 후각 피질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뇌 피질 영역 중에 거기도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세포체가 있고 섬유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안으로. 그래서 엔소나이널 콜텍스라는 바깥쪽에 소위 말하는 대뇌 겉질이 있어요. 여기에서 엔소나이널 콜텍스에서 그 유명한 해마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뇌공을 타고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유두체라는 걸로 회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마밀레리 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유두체에서 다시 시상 앞쪽에 있는 해구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다시 얘가 대상회라는 걸로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지금 요 회로. 제가 지금 요거 표현이 그렇지만 끊김없이 지금 계속 그리고 있죠. 요게 내 안쪽에서 겉질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로들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똥이나 오줌 겁나 막 참아보세요. 똥, 오줌 엄청 참아. 막 3초 지나면 이제 막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 시점에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정상이 아닐 거예요. 제가 오줌이 안 마려우면 저 편하게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툭 쳐보세요. 괜찮아. 지금 3초 이후에 나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씨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졸라 참았어.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뭐 감정이나 기억, 인지 능력이 좋겠냐고. 원래 2, 3은 6 알아. 2, 3은 6 알아. 지금 3초 후면 막 2, 3은 야 8, 야 뭐 이런 상황 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저 대상회가 억제가 돼버리게 되면 기억을 끄집어낸다거나 또는 내가 억제에 대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돼요. 왜냐면 쟤는 폐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너무 과도하게 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튀어나와요, 이제 연결된 회로로.
여기서 이제 감정, 앞쪽에 이제 편도체가 있는데 여기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일로 막 휙휙 튀어나오기도 하고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긍정적으로 이 회로를 계속 돌려가지고 내가 소위 말하는 대뇌 거칠의 연합 영역에 기억해 놓자. 그런데 딱 연합 영역에 기억이 돼요. 별표로.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할게요. 이런 회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회로들이 있다고요. 그런 정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반대로 밖에서 본 거예요, 겉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감각, 다양한 뇌신경을 통해서 감각에 대한, 내장 감각도 마찬가지고 감각에 대한 정보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 뇌의 겉질에 보시게 되면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점 찍은 것처럼 세포체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몸 감각 있죠. 해당되는 신체 부위별로 아까 호문클루스라는 뇌난장이 펼쳐지게 되면 여기는 상지, 여기는 하지 뭐 펼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해당되는 영역으로 감각 수용기가 감각신경세포를 타고 쭉 연결이 돼요. 물론 이 중에 중간에 그 유명한 시상이 관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몸 감각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마틱 센서리 인풋에 해당되는 부위의 인풋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일단 정보가 들어와요. 회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그 1차적인 감각 정보를 관련돼 있는 연합 영역 소마틱 센서리 어소시에이션 에러라는 걸로 정보를 보내요. 이거 제가 선 그리는 거 다 회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 감각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시각이나 청각들도 피판 박혀져 있어서 섬유가 연결돼 있어서 정보가 글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시각은 이쪽으로 들어와요. 1차가. 그래 놓고 또 시각 연합 영역으로 정보를 회로를 줘서 또 던져줘요. 그리고 청각 1차 청각 영역도 이쪽에 있거든요. 오디터리 인풋. 그리고 또 연합 영역으로 던져줘요. 그리고 이제 골 때린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던져주는 걸 아까 제가 여기 다 세포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뉴로 매핑이에요. 맵이 만들어진다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이 맵이 만들어지는 걸 회로 잘 보세요. 몸 감각에 대한 연합 영역에 만들어진 맵이 있잖아요. 얘가 또 다른 데로 회로를 또 갖고 있어요. 청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맵이 있죠. 점 찍은 거. 얘가 또 모여요. 시각 연합 영역 또 모여요. 그게 그 유명한 멀티 센서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로 몸 감각, 시각, 청각 정보 다 모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첩 뺀다 그랬죠. 오버랩. 이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일로 딱 들어와서. 얘 지금 겉에서 보는 거거든요. 일로 들어와요. 그래 놓고 아까 안에 봤던 폐회로 있죠. 안쪽에서 봤던 뱅글뱅글 돌았던 거. 그 유명한 파페츠 회로가 계속 폐회로에서 돌려요. 그러다가 얘가 오버플로우, 억제돼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돌면 내가 차단시키고 싶은데 계속 감각 정보가 막 들어와. 그럼 얘가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막 걸리거든요. 병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툭툭 튕겨나가는 거예요. 툭툭 튕겨나가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 상황에 걸려요. 자, 그러면 거꾸로 정상적인 거.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왔어요. 몸 감각. 이게 내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지만 반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파페추어가 돌면서 야! 이제 너 몸 감각 죄송합니다. 너 몸 감각 여기다가 매핑해놔. 기억해놔. 왜? 다음에 또 들어올 거니까. 여기다가 정보를 또 줘요. 여기도 또 줘요. 여기도 또 줘요. 이렇게. 이런 상황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련의 정보들이 내가 예전에 경험이나 감정 상태 막 돌렸는데도 어떤 명령을 내려 보내야 되겠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그 유명한 전전두엽으로 정보를 회로를 또 연결시켜요. 여기서 프로세싱을 해요. 어떤 플랜을 짤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고 실제 어떤 소위 말하는 상위 운동신경세포로 명령을 줄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수의적인 명령이 대뇌에서 이제 내려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려갔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자동적인 조절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건 대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뇌가 개입이 되면서 뇌줄기 쪽이나 이런 데서 내 상지의 굽힌 근육 톤이다 또는 편근육 톤이다. 체간의 굽히는 근육 톤이다. 편근육 톤이다. 하지의 굽히는 근육 톤이다. 편근육 톤이다. 상대적으로 근위부 쪽이다. 먼 쪽이다라는 조절을 자동적으로 한다고요. 이 수의적인 것과 자동적인 조절의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던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깨졌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계통에 대략 이런 회로들이 있구나라고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의 내 자세나 움직임이 진짜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신경계통, 회로가 바뀌어야 돼요. 회로가 바뀌어야 내 자세가 바뀔 수 있어요. 회로가 바뀌어야 내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병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경계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일련의 큰 틀 안에서의 회로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익숙해져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이야기 드린 그 유명한 시상이에요. 오른쪽 왼쪽에 있거든요. 핵덩어리예요. 핵덩어리. 그래서 시상의 어느 부위로 감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다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먼 쪽에서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감각신경세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미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시상의 어디로. 그래서 글로 들어가잖아요. 나갈 데가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감각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래서 뭘 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상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일단 감각에 대한 경로들이 제대로 내가 대뇌 거체까지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운동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좀 벌어집니다. 통증과도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손해라는 건 제가 자세나 균형 같은 거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손해는 이런 회로들을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자동적인 조절의 핵심이 되거든요. 일단 손해 입장에서 감각에 대한 정보를 사지를 통해서 대뇌보다 손해가 좀 아래에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대뇌까지 가는 감각은 우리가 3번 정도의 시냅스로 갈아타요. 3개의 뉴런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감각이. 근데 손해는 2개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지 기준으로 해당되는 척수 레벨 타고 감각에 대한 정보가 손해로 들어와요. 그 경로가 뭐 이런 경로가 있다라는 거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손해는 또 그 유명한 균형, 베스티뷸라, 전정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또 들어와요. 손해로.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뇌 겉질에서 명령이 손해로도 또 들어와요. 이게 이제 운동 조절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자, 다양한 정보를 대뇌 입장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몇 개의 회로들을 돌려가지고 뭐 하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사지 쪽으로 예를 들면. 그 경로가 그 유명한 콜티코, 겉질에서 척수로 간다라고 해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의적인 명령. 자, 수의적인 명령 1이라는 걸 사지로 내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뇌가 사지로만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 손해로도 명령을 줘요. 손해로도 명령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지에서 손해로 감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대뇌가 사지로 1번이라는 명령을 줬을 때 말단 부분에서 수행되는 감각에 대한 정보가 손해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손해로. 그럼 손해 입장에서는 대뇌 겉질의 명령의 일부가 손해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1번 명령 내리고 있구나. 근데 손해 입장에서는 1번 명령에 대한 감각에 대한 정보가 손해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손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하겠지. 그래서 바꾸자, 개입하자. 그러면 손해가 개입을 해요. 이게 자동적인 조절이에요. 핵심. 이런 회로들을 돌려요. 그걸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 모터 컨트롤 트레이닝이다. 야, 손해 트레이닝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고급된 지식이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로를 모른 채. 이게 손해 트레이닝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인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들에 노력을 하셔서 내 고객은 몸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전정기관을 통한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시각 정보에 대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청각 정보에 대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는 사람은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감정을 손으로 건들 수는 없죠. 이렇게 손으로 건들 수는 없잖아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생활 또는 신체 활동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건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저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등등등 이런 회로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손해 입장에서 다양한 경로로 해당되는 정보들이 손해로 막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손해도 작은 내기 때문에 통합해서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게 손해에 있는 핵이에요. 운동핵. 야 너는 뭐는 몸 쪽으로 가. 야 너는 몸 쪽으로 가. 트렁크 쪽으로 가, 근위부 쪽으로 가, 뭔 쪽으로 가, 굽히는 근육 쪽으로 가, 편근육 쪽으로 가 라고 해서 돌려요, 명령들을.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그 구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도 플랜을 짜고 프로그램 만들고 실제 실행들을 내는 거예요. 자동적인 조절을. 그걸 우리가 밸런스 트레이닝, 손해 트레이닝 이런 모터 컨트롤 트레이닝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모터 컨트롤은 두 가지 워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회로에 대한 이해도가 됐다라고 하면 운동 조절이라는 건 수의적인 조절을 하는 회로와 자동적인 조절하는 회로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 수의적인 조절 회로에 너무 치우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자동적인 조절에 치우치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엘리트 운동이다. 그 운동에서 내야 되는 퍼포먼스에 맞게끔. 구조적인 손상이 왔다.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맞게끔.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그 기능적인 걸 원래 기능으로 가져가게끔. 예방이 목적이다. 예방과 관련되게끔. 이런 이제 전략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대부분의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일반 감각이 됐던 특수 감각이 됐던 특수 감각은 특수한 데 있어요. 발바닥으로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발바닥으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발바닥으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특수한 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수 감각이 됐던 일반 감각이 됐던 얘네들의 수용기들이 있잖아요. 리셉터. 피부에 그 유명한 기계적인 수용기들 겁나 많잖아요. 아까 왜 이분이 알았냐고. 눌렀던 기계적인 감각을 수용하는 수용기가 있고 이 수용기가 감각으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 시상 거쳐 가지고 해당되는 영역에 빵 찍혔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 얘기 못했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회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회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감각에 대한 정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수용기가 감각신경으로 연결되면서 몇몇 시냅스를 거치면서 결국 중추 쪽으로 이제 중추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대뇌를 얘기를 하겠죠. 들어오면 프로세싱해서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그 명령이 뼈대 근육으로 가면 체성 운동, 자율적 내장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율신경계통의 교감, 부교감으로 명령이 가는 거예요. 자, 뼈대 근육으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뼈대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저기서부터 명령 내려와야 되죠. 네, 그래서 중추 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의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어퍼모토 뉴런, 상위 운동신경세포. 얘가 내려왔다가 해당되는 척수 분절에 가서 시냅스를 하죠. 그래서 운동 단위가 뭐죠? 운동 단위. 제 영상 보시면 3초입니다. 3초. 운동 단위. 까먹었다. 계속 까먹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외우면 무조건 까먹어요. 그냥. 운동 단위. 척수 앞불에 있는 하위 운동신경세포. 그중에 알파모토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들을 우리가 운동 단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운동 단위예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명령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회로들이 돌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계통은. 뭘 가지고? 그 구조 가지고. 중추 안에 있는 말초 가지고 그 구조 가지고 회로들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회로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얘를 오른쪽, 얘를 왼쪽이라고 보면 왼쪽에서 다양한 기계적인 수용기, 통증 수용기, 화학적인 수용기 등등을 통해서 감각에 대한 정보가 왼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척수에서 바로 시냅스를 하고 두 번째 감각신경세포로 갈아타면서 반대로 교체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 놓고 시상에서 겉질로 뿌려지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는 왼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시냅스를 안 해. 그냥 계속 가. 계속 가서 저 위쪽에서 시냅스를 하고 반대로 건너가서 시상에서 뿌려지는 게 있어요. 경로가 달라요. 감각에 대한 경로가. 운동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로가 중요한데 이 회로를 표현하는 유명한 워딩 중에 신경계통에서 두 가지 워딩이 나와요. 그게 트랙과 패스웨이예요. 자, 얘를 몸 밖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 톨게이트예요. 서울 톨게이트. 여기가 부산 방향 경부. 여기 이제 한남대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별표라는 차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별표라는 차는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를 해서 쭉 가다가 수원 IC에서 빠져서 삼성전자 싫어하는데 S전자로 갈 차예요. 일로 가요. 그리고 별표라는 또 별표네. 세모라는 차는 이렇게 오다가 야 이제 강릉 앞바다 봐야지.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타가지고 저 강릉 경포대 횟집으로 가는 거예요. 편의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네모라는 놈은 저기 부산 항만까지 가요. 해운대 앞으로 가요. 그럼 잘 보세요. 트랙이라는 건 마치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거. 이 안에는 수원 IC로 가는 놈, 빠질 놈, 영동고속도로 갈아타가지고 저쪽으로 갈 놈, 부산 IC에서 빠질 놈, 얘네가 다 있는 거예요. 공통 경로. 그게 트랙이에요. 그럼 패스웨이는 노란색으로 그린 거. 마치 기시정지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기서 해가지고 저기까지 갈 놈. 이게 패스웨이예요. 트랙은 고속도로 같은 공통 경로. 그래서 얘네들을 이건 시상인데 아까 그냥 듣고만 가세요. 시상이 제가 세포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가는 데가 정해져 있다고. 시상에 어느 부위는 여기서 들어오는 감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왔다가 요 부위로 들어오는 놈은 무조건 날신경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뭘 위해서? 요 기능 수행하려고. 요런 맥락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가세요. 시상이 엄청 중요하겠구나. 운동 조절 잘하고 하려면 시상이 엄청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감각에 대한 경로도 이제 대략 크게 뭐 척수 기준으로 뒤쪽 척수에서 시상으로 가는 거, 척수에서 손해로 가는 거, 척수에서 망상체로 가는 거 이런 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편하게 좀 듣고 가세요.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다 트랙이에요. 이거 트랙 공통 경로. 아하. 서비칼로 갈 놈, 소라식으로 갈 놈, 룸바로 갈 놈, 세이크롬으로 갈 놈이 요 안에 다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서비칼로 갈 놈은 여기서 서비칼에 해당되는 쪽에서 빠져나오겠구나. 소라식도 빠져나오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감각 경로, 아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감각 뭐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운동 경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뇌 거칠에서 척수로 가가지고 명령이 나가는 이 수동적인 조절을 하게 되는 상위 운동 신경세포가 지나가는 트랙, 경로.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라테랄. 그리고 나머지 운동 경로들 막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가 개입하는 경로예요.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경로. 그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럼 쉽게 얘기해라. 그럼 이런 경로예요. 제가 3개의 경로를 그릴게요. 간단한 거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회로를 간단하게 돌려요. 여기 들어온 감각이야? 오케이. 그럼 이런 명령을 내릴게. 1번 경로가 있어요. 여기 상위 운동 신경세포한테 명령이 가가지고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야.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해야 돼. 내가 화를 내면 뭐 이런 좀 상황, 조금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라면 얘가 회로를 조금 더 길게 돌려요. 이 다 회로입니다. 요게 2번 회로, 운동 명령. 진짜 골 때린 상황. 이거 내 뭐 해야 되고 지금 처음 접해보는 거고 아무리 내가 갖고 있던 기억에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접해보지 못한 정도다. 이거 내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회로를 길게 돌려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회로를 걸려가지고 명령이 나가요. 그래서 뭐 운동회로, 연합회로, 뭐 둘레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듣고만 가세요. 회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신경계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피라미달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수위적인 조절을 하는 경로예요. 수위적인 조절. 오케이. 겉질에서 나가는 명령이구나. 그리고 피라미드 바깥에 거기를 이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트랙들이 있어요. 보시면 뭐 이런 텍토 스파이널, 베스티뷸러, 레티큘러 스파이널 뭐 여러 트랙이 있어요. 라테랄, 메디알 여러 트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케이. 손해가 개입하는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경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손해가 다 개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기저핵이나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이제 운동 조절을 할 때 뭐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라는 것들을 돌리면서 궁극적으로 자동 조절을 하게 돼요. 이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신경계통은 수의적이면서 수평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연결이 돼서 내가 특정 스페시픽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필요할 때 수직적으로 필요할 때 소위 말하는 수평적으로 회로들을 돌리면서
이 스페시픽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랜을 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이 대뇌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조절이라고요? 그게 수위적인 조절이라고요. 수위적인 조절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동적인 조절도 돌려야 되죠? 여러분들 솔 들 때,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개뼈를, 어버드 로테이션 몇 도를 하고 몇 도를 하려면 이걸 여러분들이 수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동적인 조절이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또는 구조적인 손상을 예방할 만큼의 자동적인 조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 따라 자동적인 조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개념적으로 수위적인 조절은 일단 해야 돼요. 왜? 수위적인 명령이 가야 얘가 손해로 명령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운동학적인 지식 찡겨 넣어가지고 시상면에 집중하자, 이마면에 집중하자, 가로면에 집중하자, 먼 쪽에 집중하자, 몸 쪽에 집중하자, 먼 쪽에서 몸으로 갖고 오자, 몸 쪽에서 먼 쪽으로 가자, 먼 쪽에서 몸으로 갖고 오자라는 건 아무래도 당기는 걸 거고 몸 쪽에서 먼 쪽으로 가는 건 미는 형태의 행위들이 될 거예요. 기저면을 양쪽으로 놓을 거냐 한쪽으로 놓을 거냐 뭐 이런 상황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련의 과정들이 붙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나 그냥 솔루션해.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기구를 사야 돼? 뭐 이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7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7살짜리도 몇 번 가르쳐주고 알리면 할 거예요. 7살짜리한테 야 아빠가 5,000원 줄게. 이거 위팔뼈다. 위팔뼈야. 위팔뼈. 그러면 다음 위팔뼈. 아빠 뼈 성인 기준으로 206개. 이거 뼈. 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조절이 이런 수위적인과 자동적인 조절을 자세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런 회로들을 막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고객분들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10회가 끝났어. 아무튼 30회, 50회 가져가고자 한다면 흔드는 거예요. 저 회로를. 째고 잡고 흔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위적으로 흔들든 자동적으로 흔들든 잘 해오시다가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더 관리를 받고 해야 된다면 그 회로를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고객 입장에서 이거 나 왜 이래? 어제까지 잘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돼?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야, 나 안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 집에 바로 집에 가다가도 선생님 나 내일 가서 결제할게. 나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감정들을 건드려주고 이게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뭐 상황들 벌어주는 거죠. 1년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 있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각 정보 차단시키게 되면 서 있는 거 어려워요. 서 있는데 평형 감각을 이러고 가 있잖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몸 감각을 차단시켜 주잖아요. 이것도 또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1년의 감각에 대한 정보들이 아까 얘기했던 구조를 통하면서 회로를 돌리면서 통합이 되고 판단을 해서 명령이 나가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 맥락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위적인 것과 자동적인 조절 몇 가지 회로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건 텍스트로 돼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동적인 조절도 그러면 간단하진 않겠구나. 좀 복잡한 자동적인 조절도 있고 좀 간단한 자동적인 조절도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편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 내릴 때 손해로도 가고 손해가 필요하면 개입해가지고 운동 쪽에서의 명령이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대뇌 거칠 명령 수위적인 조절, 오케이 얘네들이 자동적인 조절인데 요것들을 하려고 거칠이 요 수위적인 명령을 내릴 때 요쪽으로도 던져준다 정보를.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랙이에요. 트랙.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트랙이에요. 모터 트랙. 수위적인 조절을 하는 모터 트랙이에요. 겉질 척수로 등등등. 그래서 이런 거 조절을 하려면 오케이 손해가 관여를 해야 된다. 아까 앞쪽에 표 보시면 손해에 4개의 운동 핵이 있어요.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그 유명한 4개는 아니죠. 오른쪽 왼쪽에 있으니까 4쌍의 운동 핵을 가지고 4개의 자동적인 조절 모터 트랙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 조절을 할 때 이해하셔야 되는 맥락이에요. 자, 어떤 감각에 대한 경로를 돌리든 안에서 회로를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내가 잘 되든 잘못됐든 수위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겉질 척수로를 타고 가가지고 말단 부분, 하위 운동 신경세포 가가지고 개별 뼈대 근육 지배하는 근섬유들을 막 활성화시키겠죠. 수위적인 명령. 근데 겉질이 명령을 내릴 때 이것만 일로만 가지 않는다 그랬죠. 일로도 던져주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손의 입장에서 운동 대뇌 겉질에 의해서 명령이 갔던 이 운동에 대한 정보가 척수 손해라는 걸 타고 감각에 대한 정보가 겁나 빨리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손의 입장에서는 뭘 판단할 수 있어요? 대뇌 겉질의 명령, 겉질의 명령에 의해서 말단 부분에서 수행되고 있는 감각에 대한 정보가 손해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손에. 냅둬도 되겠다. 안 되겠다. 몸통 쪽 펴는 근육들 더 잡아줘야 되겠는데, 굽히는 근육들 더 잡아줘야 되겠는데, 팔다리 쪽으로 가는, 예를 들면 굽히는 근육들, 펴는 근육들 컨트롤 해야 되겠는데, 다리 쪽으로 가는 것도 근위부 쪽을 더 컨트롤 해야 되겠는데, 이런 명령들이 요런 아까 봤던 4개 적색 척수로, 그다음에 뭐 베스티뷸로, 레티큘러, 텍토스파인으로 명령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운동 조절의 회로들이에요, 회로들.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 내적 욕구, 간절함 이런 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걸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건드린다는 게 건드리는 상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이제 둘레계통, 변연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잡한 회로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기억, 감정.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이런 회로들이 해가지고 이제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구조, 오케이. 중추 안에 말초가 박혀 있는 거고 해당되는 회로들을 타고 다양한 감각에 대한 자극에 대한 정보가 수용기를 타고 이건 특수 감각이야, 이건 일반 감각이야, 해당되는 경로를 타고 막 들어와요. 대뇌 겉질까지 들어오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상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들어와서 막 프로세싱을 돌려요. 그래서 간단한 명령은 그냥 휙 간다 그랬고, 조금 중간 정도의 명령은 좀 두 번째로 복잡하게 돌려야 된다 그랬고, 진짜 복잡한 명령은 많이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명령이, 수의적인 명령이 겉질 촉수로 타고 사지 쪽으로 가가지고 명령이 가는 거예요. 이 명령만 가는 게 아니고 손해를 통해서도 명령이 또 내려간다 그랬죠. 이거 잘 감정까지 실리고 막 하게 되면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시발! 이런 명령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관여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동기, 기억, 감정 상태들 끄집어내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고객이 이제 웃지 않았던 고객도 웃을 수 있는 거고, 울지 않았던 고객도 울 수 있는 거고, 등등등 나와요. 자, 보는 것도 운동이에요. 동의하세요? 보는 거 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씹는 것도 운동이에요. 동의하세요? 그것도 운동이라니까요. 그것도 운동이라니까. 사지가 아닐 뿐이지. 사지가 아닐 뿐이지. 여기도 뼈에 붙어 있는 거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하고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이거 신경계통, 체성이나 자율만 가지고 조절이 안 돼. 왜냐면 아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전기 콘센트를 꽂는 명령이 아니거든. 그래 뺄 때 내가 빼는 게 아니거든. 지속적으로 정보 전달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오래도록 정보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호르몬 타고 이제 명령이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그래서 내분비샘, 시상하부가 이제 호르몬을 조절하는 내분비샘의 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타고도 명령이 돌아가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한 게 운동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모터 컨트롤이에요. 자세, 움직임 조절하는 거. 수의적인 거, 자동적인 조절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 요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건 앞에 봤던 거 조금 더 도식도로 해가지고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더 깊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려면 요런 거예요. 바닥핵과 시상, 회로도. 그건 이제 한정된 물리적인 시간에 여기서 좀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요런 회로도가 좀, 뭔가 좀 미세하고, 줬다 뺐다 막 컨트롤 하려면 요런 회로들이 많이 돌아가줘야 돼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봤던 맥락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2쌍의 뇌신경 얘기했잖아요. 12쌍의 뇌신경. 1, 2, 3, 4를 쭉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1번과 2번과 8번 뇌신경이 순수 감각 신경세포만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수감각 신경세포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6번은 눈 돌리는 운동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3번, 4번, 6번, 11번, 12번이 운동 요소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지 않은 5번과 7번과 9번과 10번 뇌신경이 감각과 운동이 다 섞여 있어요. 이 중에는 몸 감각도 있을 거고 자율도 있을 거고, 그 중에 3번과 7번과 9번과 10번 뇌신경이 부교감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10번이 그 유명한 우리 미주 언니, 미주신경이에요. 이것저것 다 아는 거.
내부 장기들을 많은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게 미주신경. 그래서 요즘 뭐 다른 미주신경 트레이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교감에 대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호흡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미주신경 트레이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런 맥락까지가 제가 이게 1시간 정도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요런 부분들까지가 여러분들이 신경계통에서 갖고 가셔야 되는 물리적으로 요 1시간 정도에 갖고 가셔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지식. 오케이, 회로도구나. 운동 조절이라는 거 수의적인 것과 자동적인 조절이구나. 원래 신경계통의 원론적인 구조는 오케이, 중추 안에 말초, 운동 또는 감각이 박혀 있는 거구나. 이 박혀 있는 구조 안에서 결국 신경계통을 분류를 하게 되면 된, 중, 소, 대뇌, 중뇌, 소뇌, 대뇌와 중뇌 사이에 사이뇌라는 게 있구나. 중뇌, 뇌교, 연수라는 게 있구나. 뇌줄기에 얘네들의 기능들이 있구나.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요 안에서 이제 회로도들이 돌아간다. 좀 복잡한 거, 뭐 이런 회로들이 돌아간다. 필요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위에서 봤을 때 세포체가 여기 박혀 있다고. 밑으로 섬유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요런 회로들이 돌아간다. 필요할 때 수직, 필요할 때 수평. 요런 회로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걸 아까 운동 조절, 수의적인 거, 자동적인 조절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오프에서 이야기드린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좀 쉬는 시간을 조금 30분까지 좀 가졌다가 이어서 제가 한 30분 정도면 아마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혹시 운동왕 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인트로는 아마 대표님 인트로는 공개돼 있을 거예요. 인트로 1시간 정도. 그 안에 사실은 결정적인 건 다 언급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안에서 쉬었다가 좀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위주로 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화장실은 나가시면 오른쪽 가시면 화장실이고 복잡하시면 한층 내려가시면 똑같은 쪽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